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속보요입니다. 네, 속보 그냥요. 방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왜 한 거예요? 왜 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뭔 소린가? 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는 이런 겁니다. 노력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한 거죠? 언제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나는 모르게 뭐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게 하셨을까? 일관되게 노력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주주에 대해서 일관되게 노력한 거 지금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일관되게 노력했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왜 그거를 거부권을 왜 행사한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걸 이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관되게 노력했다라는 거짓말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취지에는, 이 법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감하면서 왜 거부권을 행사했냐고, 공감했다며 왜 거부권을 행사했냐고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러다가 중소기업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권이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게 너무 부작용이 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할 땐 다 핑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을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작용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경영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이제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사한테, 주주한테 충실하라고 하면 주주들이 또 막 맨날 이사한테 소송 걸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도장이나 하나 찍겠니? 회사가 좀 잘 나가보겠다고 사업하겠다는데 이사가 맨날 도장 안 찍어줘가지고 이거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했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죠. 충실 의무랑 선관 의무는 다르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HS 아카데미라는 회사에 여러분이 대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80% 들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이호석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주주예요? 이호석이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대표로 시켜놨는데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출도 많이 만들고 이익도 많이 만들어서 나한테 좀 배당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요, 선관 의무예요. 선관 의무.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사가 도장을 찍었는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사한테 뭐라고 안 한다고요. 선관 의무가 아니라고. 이번에는 주주 충실 의무라고요. 그럼 주주 충실 의무는 뭐냐? 충실 의무는 뭐냐면 여러분이 HS 아카데미 주인인데 이호석이가 매출 만들어내고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막 빼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 일부 지배 주주를 위해서 이거 막 사기치는 것만 막아라. 사기치는지 안 치는지만 좀 봐라. 이사가 하는 게 뭐냐. 주주를 위해서 사기치는지만 보라니까. 사기치는지만 보는 게 충실 의무인데 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못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적어도 충실 의무와 선관 의무의 차이 정도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번 상법 개정이 만약에 이사의 주주 충실 및 선관 의무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엔 주주 충실 의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경영권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걱정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경영권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걱정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를 들고 있다, 그냥 한 주, 두 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를 들고 있다, 몇 %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유를 의미함과 동시에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를 내가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 등등 소위 말하는 권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소유한 만큼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권리를 행사한 만큼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아니 어떤 중소기업에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소유를 뺏겼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한다고 하면은 경영권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메리츠금융의 조정호 회장님인데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소유와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아 이거는 내가 대주주인데 이거는 내가 솔직히 잘 못해. 뭐 금융은 뭐 잘 모르고 아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그냥 다 맡겨버려. 그리고 내가 그냥 이 사람이 경영할 수 있도록 맡기고 그리고 나는 계속 자사주 소각해가지고 자사주 소각하니까 내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얼마 전에 12조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의 그래서 JY 수준을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확하게 소유와 거기에 맞는 권리 그리고 거기에 맞는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나서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니까 내가 경영할 거야가 아니고 내 거니까 재산권만 행사하고 경영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하나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나의 삼남 그 세 분 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진짜 잘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죠. 뭐 잘할 수도 있죠. 잘하면 해야죠. 근데 진짜 내가 잘하는지 아니면 그냥 재산권만 행사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계속 주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주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주하면 왜 경영까지 하려고 하는 거냐고. 못하면은 하지 말라고. 못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조정호 회장님처럼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저는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상법 개정 그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상법 개정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코스피가 지금과 같은 저평가를 탈피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봐요. 이거 하면 코스피 급등한다가 아니고 이걸로부터 시작돼서 코스피의 재평가가 시작된다라고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주가는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HS 아카데미에서 회계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체 대표에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에셋, 자산이 들어갑니다. 이 자산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니네 회사 뭘로 돈 벌 거야? 뭘로 돈 벌 거야? 그러면은 저 HS 아카데미는 우리 직원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돈 벌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이거 공장. 이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돈 벌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뭘로 돈 벌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에셋에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야, 그 돈 어디서 나서 이걸 산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여기가 이제 남의 돈이고요. 여기가 바로 내 돈입니다. 중요한 거는 남의 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 빌렸을 때 줘야 되는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은 금리를 내야 되는 거죠. 금리를 줘야 돼요. 내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10억 빌렸다. 그러면 이자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이 내 돈은 비용이 있나요? 내 돈은 비용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10억에 내 돈을 넣었어요. 그거랑 10억만큼을 대출받았어요. 라는 거랑 10억을 대출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내 돈 10억을 넣은 거는 무슨 비용이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 비용인 거죠. 이 비용을 정확하게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낮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주가가 높으면 그래요. 왜 그런 건지 직관적으로 설명드려볼게요. HS 아카데미가 지금 10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10% 유상증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줘요.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억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1000억의 가치가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똑같은 10%를 주더라도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돈은 100억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X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똑같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사람을 뽑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저는 요새 그록밖에 안 써요. 그록이 너무 좋아서. 이 그록을 만든 것을 통해서 또 가치를 높여서 합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달하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급등한다라는 거죠.
결국 저는 이게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상법 개정에서 주가 올리는 거 이거 과거에는 덜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와 같은 회사들은 공장이 있으니까 이 공장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남의 돈으로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형자산의 시대에서 AI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뭘 담보로 맡겨가지고 돈을 빌려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랑 직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장사하기 위해서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아져야 이 돈으로 돈을 조달해서 장사를 하고 국제적으로 나가서도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요. 최소한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너무 지나친 저평가에서만이라도 벗어나게 하려면 저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저게 의미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고 뭐 나라랑 뭔 상관이야? 나 자세히는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돌려보시고 전 맞네. 저 말이 맞네. 충실 의무가 그런 거였어? 난 너 몰랐네. 넌 경영활동 못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소유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다음번에는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